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저는 오늘 EEG와 애프널스 사이에 크로스 모달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BCI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테크닉을 개발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조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논문은 Frontiers in Psychology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요. 이 저널은 임팩트 팩터 4.2 그리고 사이콜로지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다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EEG 그리고 애프널스를 사용한 BCI가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근데 이 신호들의 특징이 EEG는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이제 많은 반면에 애프널스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헤모다이나믹 리스폰스를 감지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느리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애프널스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들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가 CSP인데 이 CSP를 이렇게 느린 애프널스 신호에 적용할 경우에 굉장히 낮은 효용성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 저자들이 해결법으로 내놓은 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게 요즘에 상당히 핫한데 이 트랜스퍼 러닝이 지금 이런 멀티모달 BCI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기들이 적용해서 애프널스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게 결국 이 저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RCSP-E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요. 이 알고리즘 자체는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다 조합한 건데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건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든 건 이주에서 널스와 이지 사이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널스와 이지 사이에 뭔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하나 개발을 해서 이제 애프널스 BCI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사용한 데이터는 이주와 애프널스를 함께 찍은 데이터고요. 어, 이 데이터는 이제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는 MI 태스크를 수행을 하면서 찍은 데이터고 총 60 트라이얼을 수행하면서 찍었는데 이제 트라이얼의 구성은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2초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왼쪽 손 움직일지 아니면 오른쪽 손 움직일지 인스트럭션을 2초 준 다음에 10초 동안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15에서 17초 랜덤하게 쉬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전극 배치표인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뇌파 전극의 위치고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각각 애프널스의 소스와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EG는 총 10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을 하였고 애프널스는 12.5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을 하였는데 EEG와 애프널스 둘 다 여기 모터 콜텍스 주위에 전극만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EEG와 애프널스 둘 다 8개의 채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프리 프로세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EEG는 다운샘플링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밴드 패스트 필터링을 적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G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한 다음에 0초를 이제 기준점으로 0초를 이제 트라이얼 태스크 시작점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부터 7초까지의 데이터를 에포킹하고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애프널스에서는 이제 밴드패스 필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비열 램버트 로우에 따라서 이제 디옥시 그리고 옥시 헤모글로빈 성분을 계산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에포킹을 아까 이제 이즈는 마이너스 3에서 7초였는데 여기서는 이 애프널스에서는 0에서 10초로 이제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프널스가 더 느린 신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레이를 감안해서 이렇게 에포킹을 하였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이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방법은 총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ICA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알고리즘인 RCSP, 이제 Regularized CSP를 적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앙상블 러닝을 이제 적용을 하였는데요. 여기 아래에 이제 그림이 이제 이 사람들이 개발한 방법에 대한 오버뷰인데, 그림 퀄리티를 보고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뭐 아무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세 개의 스텝에서 각각 수행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ICA에서는 지금 이즈와 애프널스 전극을 8개씩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개가 그 8개 간에 일단 1대1 매칭을 좀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이 사람들이 이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ICA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상세 과정은 뒤쪽에 설명드릴게요, 다시. 그 다음에 이 CSP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그냥 고전적인 CSP의 역할과 동일하게 피처 익스트랙션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앙상블 러닝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EEG 신호랑 F노이즈 신호를 각각 트레인 테스트 나눈 다음에 첫 번째로 ICA를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채널 레이아웃을 이제 매칭시켜 준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CSP를 적용을 해서 이제 필터를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앙상블 러닝을 통해서 이제 KNN을 사용했습니다. 이 저자들은 이걸 가지고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적용했던 ICA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여기에서 ICA가 적용된 목적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진 이즈와 F노이즈라는 두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채널을 매칭시켜주는 데 있고요. ICA가 뭔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칵테일 파티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마이크가 이제 신호를 측정하는 센서가 두 개가 있을 때, 신호를, 신호 각각의 이 센서에서는 단일 소스에서만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소스에서의 데이터가 섞인 채로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가 이제 믹스된 상태로 이제 신호를 측정하게 되고요. 모든 센서에서 그렇게 마찬가지로 받게 되는데, 우리는 소스가 몇 개인지 요 정보는 모르고, 이 상태에서 믹스된 신호만 가진 상태에서 다시 소스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CA라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채널 개수만큼의 소스로, 소스라고 이제 추정되는 값으로 성분을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IC, 이제 줄여서, Independent Component, 줄여서 IC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때 ICA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매트릭스가 이제 웨이트가 나오는데, 이 웨이트는 실수값을 가진 채널 바이 채널의 이제 디멘전을 갖는 성분으로 나옵니다. 이때의 이 차원의 의미는, 첫 번째 거는 컴포넌트의 번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각 채널에 대한 웨이트 값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W를 가지고 원래 우리가 측정한 값이었던 X에 이제 곱해주면 요게 이제 IC가 되는 거죠. 요때 X는 채널 바이 타임 시리즈 이렇게 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였냐면, 먼저 EEG 신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채널이 있는 EEG 신호를 이제 ICA를 통해서 8개 성분으로 이렇게 다 나눈 다음에, 그 8개 IC를 다 FFT 해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 뿌렸어요. 그 다음에 레프트 핸드 움직였을 때랑 라이트 핸드 움직였을 때의 어, 그때의 이제 디스턴스를 구했다고 합니다. 요 각 프리퀀시 이제 점별로 다 요 차이, 결국 그냥 차이를 구한 거죠. 값 차이를 구해서 이 값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두 개의 IC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여기 4번 IC랑 여기 IC 2번, 4번이 쟤네는 많이 차이가 나 보이는데,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두 개의 IC를 구해서 이거를 가지고
아까 지금 이 웨이트가 컴포넌트 번호고 요게 이제 채널별 웨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IC에 해당하는 채널 웨이트를 가지고 소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IC 2번에 대해서 웨이트가 채널 번호가 1, 2, 3 쭉쭉쭉 8까지 있을 거고요. 웨이트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2, 3, 1, 0, 4, 뭐 빵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크기별로 소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 3, 2, 1, 빵, 빵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번호가 뭐 5, 2, 1, 3,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 번호가 원래는 이제 1, 2, 3, 4, 5, 6, 7, 8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널 번호를 바꿔놓고, 똑같이 fnurse 신호에 대해서도 여기에 fnurse 신호에 대해서는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랑 그 다음에 레스트 상태일 때랑의 차이를 가지고 똑같이 이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채널 번호가 뭐 있을 거고, 채널 번호를 이제 웨이트 값 따라서 다시 정렬을 시켜주는 거죠. 뭐 랜덤하게 대충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2주에서의 요 채널 5번, 여기 첫 번째 채널 여기 5번이랑 그 다음에 fnurse에서의 여기 첫 번째 채널 4번이랑 얘랑 이제 둘이 매칭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8번 얘네 둘이 매칭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EEG 채널 8개와 fnurse 채널 8개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일단. 그걸 가지고 이제 뭐를 했냐면 CSP를 적용을 하는데요. 일단 CSP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역할인지 CSP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SP는 방금 말씀드린 IC에서 이제 웨이트를 구하잖아요. 각 채널별로 곱해지는 그거를 우리가 스페셜 필터라고 부르는데 CSP도 똑같이 스페셜 필터를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스페셜 필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스페셜 필터냐면 이 웨이트를 곱해서 나온 그 컴포넌트 결과 값이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제 베리언스가 맥시마이즈 되는 데 반해서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 베리언스가 미니마이즈 되는 그런 웨이트 값을 구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상당히 이제 둘이 막 꼬여 있죠. 잘 뭉쳐서 구분이 잘 안 되게 생겨 있는데 어, 여기에 이제 CSP를 적용하고 나서 이제 웨이트를 곱해주면 이제 베리언스가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뭐 첫 번째 축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의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는 반면, 베리언스가 굉장히 큰 반면에 하나의 데이터는 굉장히 이 베리언스가 작죠. 이렇게. 그리고 그 반대쪽 축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반대의 경향이 관찰이 되고요. 이렇게. 아무튼 요 CSP를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가 CSP 수식을 다 설명드리려다가 요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딱 핵심만 갖고 왔는데 CSP를 할 때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웨이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제 클래스 1번 그리고 클래스 2번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더한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제안한 게 뭐냐면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fnurse가 느린 신호여서 이 CSP를 적용했을 때 뭐 성능이 잘 안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nurse만 가지고 CSP 웨이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EEG까지 여기에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고 계시는 게 그 수식인데 여기 있는 요 값들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EEG의 코베런스 매트릭스고 여기 R 햇은 F 널스의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C라는 건 이제 클래스고요. 그래서 뭐 왼쪽 손이냐 오른쪽 손이냐가 되겠죠. 그냥 위에 여기 수식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M은 그냥 컨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평균 해주는 의미고. 그래서 EEG랑 F널스에 대한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같이 사용해서 이때 이제 요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지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을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F널스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F널스의 CSP가 잘 안 맞는데, 그러니까 원래 EEG를 가지고 CSP가 개발이 됐으니까 F널스는 잘 안 맞는데, 이거를 EEG랑 F널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공동 공통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EEG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CSP 웨이트를 계산을 하면 EEG는 안 쓰고 F널스에만 이제 웨이트를 곱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의 향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이 이제 이 논문의 노벨티가 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CSP 웨이트를 계산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앙상블 러닝은 이제 다른 저널 클럽에서도 이제 몇 번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동시에 사용해서 결과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냥 30개의 KNN 모델을 사용해서 계산을 이 분류 결과를 도출을 하였고, 이때 앞서서 이제 파라미터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각각 다른 파라미터를 갖는 이제 KNN을 각각 다른 파라미터를 갖는 이 레귤러라이즈 CSP를 사용을 해서 이제 메이저리티 보팅으로 결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나누어서 결과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익스페리먼트 1에서는 EEG 데이터만 사용해서 앙상블 러닝의 이제 효과를 보고자 하였고,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애프널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EEG랑 애프널스를 따로따로 썼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공통으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BCI를 쓴 건 아닙니다. 그냥 EEG 데이터에 대해서만 했고, 애프널스 데이터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 애프널스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 아까 이번 CSP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웨이트를 구할 때 그냥 EEG까지 고려한 웨이트를 사용했다. 다만 데이터 자체는 F널스만 사용했다를 이제 명 이제 가슴 속에 갖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실험에 대한 결과인데요. EEG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고 이제 앙상블 러닝에 대한 효과를 보고 싶어서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고전적인 CSP를 사용한 결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안한 RCSPE, 여기서 R은 레귤러라이즈드고 E는 앙상블인데, 이 레귤러라이즈는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그냥 CSP에서 좀 모디파이된 CSP라서 그냥 어차피 이제 이미 나와 있었던 알고리즘이고 굳이 설명드려야 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요 RCSP CV라는 거는 이제 앙상블 러닝 대신에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했을 때는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고정적인 CSP 그리고 RCSP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용한 RCSPE를 비교했을 때 이제 이게 제일 성능이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여기는 F널스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F널스고 여기도 트랜스퍼 러닝인데, 아무튼 F널스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의 효과를 이제 보고자 하였을 때 단순하게 그냥 옥시 헤모글로빈 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59.1%, 그 다음에 고전적인 CSP 사용했을 때 60.9%, 그리고 RCSP 크로스 밸리데이션 사용했을 때 59%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안한 RCSP-E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CSP에서의 웨이트를 이제 EEG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제 66.8%라는 이제 정확도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EEG까지 고려한 F널스의 CSP 패턴을 이제 그려보니까, 여기서 CSP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웨이트 값이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한 8개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어, 토포 맵으로 그린 건데요. 그래서 여기 왼쪽 두 개 그림은 레프트 핸드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라이트 핸드에 대한 그림이고, 윗줄은 이제 고전적인 CSP, 아래는 이 사람들이 제안한 RCSP에 대한 요 웨이트를 보았을 때요. 이제 고전적인 CSP에서는 이 웨이트 분포가 이제 어느 한 특정 지점에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고 굉장히 퍼져 있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RCSP에서는 이제 모터 영역에 상당히 이렇게 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이의지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인데요. 디스커션에서는 사실 별 내용이 없었고 그냥 자기들의 이제 추후 연구에서 뭐 CSP 외에 또 다른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들을 사용하면 성능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 논문을 읽게 된 거는 이제 뭐 제가 널스 분석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좀 다른 논문에서 좀 재밌는 아이디어를 좀 하나 얻어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검색해 보다가 요거를 찾아서 이제 본 건데요. 어, 사운드랑 이제 텍스트 그리고 오디오 텍스트 간에 이제 크로스 모달하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게 이제 사운드랑 그리고 이미지인데, 네, 사운드랑 이미지인데, 사운드 파일을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미지 파일을 넣어서 사운드를 생성해내는 그런 간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고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악기를 연주하는 그 사진이랑 그다음에 악기의 소리, 이제 악기 연주하는 그 소리, 그거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똑같은 태스크를 할 때 이이지랑 애프널스를 그냥 사이밀테니스하게, 그러니까 동시에 리코딩을 했다면, 동시에 녹화를 하고 그걸로 이제 네트워크를 훈련을 하면, 그러면 어, 나중에 이제 다른 실험을 할 때 이이지만 갖고도 혹은 애프널스 신호만 갖고도 이제 반대쪽 신호를 생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혹시 관련된 연구가 있나 찾아봤는데 이제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찾은 논문이 요거였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논문의 제목에 크로스 모달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써있길래 처음에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이디어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저널 클럽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